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려볼 얘기가 자기 개발에 미친 자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팁을 누구보다도 잘 줄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거기에 빠져 있었고 미쳐 있었을 정도로 저는 저를 개발하는 것에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쌓아 올렸던 그 스텝 바이 스텝 과정 가운데 있었던 노하우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많이 하는 얘기긴 한데 정말 비주얼 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진짜 자료가 남아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막 그런 거를 사진으로 찍고 그런 세대도 아니었거니와 그런 취미도 없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진심이라기보다는 정말 내 실을 다지는데 미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달라지는 걸 내가 느끼는 거에 완전히 막 몰두해 있고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걸 누구한테 보여줘야지, 공유해야지 이런 생각도 딱히 없었어요.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나를 위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온전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기 개발만큼은 정말 제 파트로서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서 나온 건데, 저는 메모를 정말 좀 미친 듯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메모를 정리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들도 늘 있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메모 보드를 추천을 하는데, 이 보드가 뭐냐면 정말 그 소중한 핵심 문구가 적혀 있는 메모를 한 보드에 붙이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메모 보드의 사이즈가 어떻게 됐었냐면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제 몸통보다 좀 더 큰 사이즈에다가 각종으로 메모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침대 옆에 딱 붙여놨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그때 당시에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는데 옆으로 크게 붙여놓고 잠들기 전마다 그거를 막 보고 눈 떠서도 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은근히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뭐 컴퓨터로 그걸 인쇄를 할 때도 다양한 글씨체와 다양한 그 사이즈별로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프린터를 각각 해가지고 가위로 다 오려가지고 붙였었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뭐 다이어리 꾸미기를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자기 비전 노트라고 해가지고 자기 비전 노트에다가 아니면 비전 보드에다가 그림도 뽑아서 붙이고 하잖아요. 근데 그림도 좋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저에게 날선 말을 해주는 그런 멘트들만 골라서 다 적어서 그렇게 붙여놨었거든요. 그때 적었던 문구 중에 여전히 기억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개 적어봤는데, 게으른 사람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멘트를 저에게 엄청나게 또 주입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굉장히 좀 끝이 약한 사람이라서 마무리 잘하기부터 시작해서 좀 어떻게든 강한 표현으로 그때는 다 기록을 해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1년 넘게 밤마다 주문을 외우고 잤다라고 했던 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침착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막 염불하듯이 염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침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침착에 관련된 그 절실함이 또 있는 문구들을 적어놨었고, 뭐 땡땡 하는 습관 고치기 계속해서 보고 자극받게 한 거죠. 그거 갖고 있어봤자 나한테 좋은 거 없기 때문에 계속 봐야 돼요. 습관은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알아차리기가 힘든 거거든요. 내 건데도 내가 못 알아차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쁜 습관의 리스트를 다 적어서 매번 그걸 보면서 아파했죠. 이런 자극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고치고 싶고 되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벅차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찔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볼 때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파도 벅차도 그걸 매번 보면서 이걸 내가 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의 시간까지도 즐겼던 것 같아요. 제가 잠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서 제가 12시간씩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자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저는 잠을 좀 많이 자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먹으면 괜찮은데 잠은 안 자면 안 되는 타입인, 잠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잘 자고 많이 자고 싶어하고 많이 자고 이런 사람인데, 제가 이 잠을 좀 어떻게든 줄여야 되겠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너무 내가 잠을 많이 잔다라고 느끼기도 했었고,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정말 잠만큼은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또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돈은 없었지만 앞으로 돈이 있다면 내가 돈을 정말 잘 다스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아기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돈, 그리고 성욕을 못 다스리면 인생이 끝난다라는 또 생각도 있었어서 남자분들은 임신을 시킬 수도 있고 여자는 임신될 수도 있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번져나가면 잘못하다가는 저 남자한테 내가 코 낄 수 있겠다. 내가 정말 같이 살고 싶은 남자도 아닌데 코 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이렇게 딱 3개를 골라서 다스리자라는 그 또 멘트도 적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썼어요. 뭐든지.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욕, 돈 못 다스리면 인생 끝.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놨었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후회를 좀 많이 했던 타입이라서 미리미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이제 나아가서 더 지혜로운 걸 배우게 된 게 뭐냐면 미리 하는 것보다 제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게 미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미리 해봤자 소용없는 때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미리 했기 때문에 더 막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때 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건 미리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제때 딱 타이밍 맞는 그 순간을 잡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크게 들면서 미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맞는 일을 제때 하는 것이 최고다.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놨었고 그리고 제가 의존하는 그런 습관을 좀 고치고 싶었어요. 남들에 비해서 뭔가 되게 의존하는 타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의존성이 저는 좀 싫었거든요. 나를 내가 돕는 것이다. 이런 멘트 있잖아요. 나를 돕는 사람은 결국은 나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멘트를 완전 막 메인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고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감정 기복도 매우 심한 사람이었고 현재도 그러하지만 현재는 그냥 이성이 많이 발달되고 이러한 훈련 때문에 감정 기복이 그냥 내적인 좀 갈등만 있는 정도지 사람들 앞에서 막 그걸 노출한다거나 이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타입이 아니게끔 이제는 바뀌었는데 어렸을 때는 친한 사람 앞에서 너무 감정 기복이 좀 심한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약간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참 못났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기분에 살고 죽는다, 기분 관리 꼭 하기, 이런 식으로 또 적어놨었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저는 제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그때 당시에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내가 나한테 싫은 부분들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멘트가 나오고 그 멘트를 볼 때마다 분명한 자극이 오고 그래서 분명한 변화까지 이뤄냈던 사람으로서 이 방법이 굉장히 생각보다 더 많이 강력하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방 감정 기복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감정 기복을 없애는 프로젝트를 감행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해본 건데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감정 기복을 표현하지 않는 거, 나 스스로 어떠한 감정 수치 이상을 넘어갔을 때 감지하는가 안 하는가를 체크해 보는 거. 그러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게끔 그 전에 내가 감지한 데서 그 감정을 커트해 보자라는 그런 또 구체적인 이런 방법론들을 가지고 순서를 매겨서 이런 감정 기복 없애는데 굉장히 또 집중했던 기간이 한 6개월에서 한 6개월 그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친구 앞에서 그랬고 어떨 때는 가족 앞에서 그랬고 그리고 나 스스로 그걸 너무 많이 느끼니까 저도 막 미치겠는 거야. 안에서 막 이랬다 저랬다 내 가슴 막 꿀렁꿀렁 이걸 누구한테 또 말도 못하고 너무 괴로운 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저보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을 많이 또 보다 보니까 그게 교훈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장면을 보고서 감정 기복을 없애자라고 크게 다짐을 했었냐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랑 얘기를 하는 상대가 앞에서는 막 그 동생을 엄청 받아주고 아 그렇지 그치 힘들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 잘 가 하면서 헤어지는 순간에 등을 돌리는 그 장면에서 그 사람 표정이 완전 막
썩는 표정으로 바뀌는 거를 그 두 사람의 사이드를 진짜 연극 보듯이 보게 된 거예요. 아, 저렇게 피곤하구나. 저렇게 썩는 표정이 바로 얼굴 돌리는 순간 나올 정도로 나도 누군가에게는 저런 존재일까? 내가 저렇게 벅차고 힘들고 굉장히 진절머리 나는 사람일까? 누군가에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절대 감정 기복은 가지고 가지 말자라고 결심을 했었고, 그 장면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스스로 감행을 하면서 항상 또 일기를 쓰고 감정 노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저의 뭐 오늘 하루에 컨트롤하지 못했던 것들 다 적는 그런 노트를 오랜 시간 동안 또 썼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감정 기복에 대한 또 피드백을 해보면서 왜 내가 기분이 이랬고 또 저랬는지 서술해 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감정 기복을 아예 박살내 버리는 기간도 자기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뉴스를 친구가 보고서 저한테 전달을 해준 건데, 아직 어려요.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통장에 300만 원인가? 그거를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친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진짜 너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 친구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힘들게 번 돈인 것도 알겠고 너무 큰 돈인 것도 알겠어요. 지금의 그 친구에게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이잖아요.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의 인생을 다 잠식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감정을 탄 거죠. 내 지금 현재의 감정의 골에 깊이 빠져서 내 미래를 내가 점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앞으로 이렇겠다라는 확신에 잠겨서 목숨을 끊어버린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정선을 너무 과도하게 타버리는 거는 일찍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고통스러운 것도 미래에 내가 딱 돌아봤을 때는 진짜 하찮은 고통이 될 정도로 그런 날이 분명히 나한테 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직은 너무 어리고 어린 날에 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괴감이 충분히 들고 자기에 대한 낙심, 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그때 힘없고 나약하고 돈 없는 내가 겪는 기분일 뿐이거든요. 미래의 나는 굉장히 배포가 커져 있을 수도 있고 남에게 또 나는 베풀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 또한 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미래를 현재의 기분으로 그만 살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감정 기복을 빨리 없애는 이런 훈련부터 자각하는 것부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라도 안 했으면 저도 뭐 없겠죠. 지금 이 세상에. 그 정도로 감정이라는 게, 이 기분이라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화가 나서 판을 엎어버린다든지 이러면 이 기회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선택할 때, 그리고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뭐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기분이 정말 크게 좌우를 해요. 영원까지 같이 갈 친구일 수도 있는데 감정 컨트롤 못해서 그 순간에 잃어버리면 그 친구랑 앞으로 훨씬 더 좋을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예정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만 거죠. 그리고 언젠간 또 아쉬워한단 말이죠.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는 감정 기복부터 컨트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을 안 걸기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뭐 MBTI도 막 많이 물어보시지만 저는 I랑 E랑 항상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50대 50 거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외향적일 땐 되게 외향적이고 내향적일 땐 또 엄청 내향적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도 이게 엄청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아마 감정 기복이나 분위기, 환경 이런 걸 제가 많이 타는 타입인가 봐요. 그래서 먼저 말 걸기가 좀 안 되는 타입, 항상 친구들이 먼저 친해지려고 왔었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먼저 노력해주지 않으면 저는 항상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먼저 이렇게 섞이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못하는 그런 또 성향의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고쳐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진짜 7년 정도를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먼저 말 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가 저거를 알고 싶다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 한번 걸어보고, 독일에 제가 갔었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뭐 지하철 이렇게 타고 가다가 독일인한테 와, 이 옷 되게 예쁘다, 뭐 무슨 브랜드야,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이런 너스레를 떨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말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직업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발달이 많이 된 케이스예요. 원래 말도 잘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해버릇하니까 막 입이 터져가지고 막 말을 엄청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모저모 다양한 환경에서 별로 당황하지 않고 뭐 이렇게 대답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많이 먹으면 졸리고, 졸리면 업무 능력 떨어지고, 그리고 자꾸 게을러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식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안 먹었어요. 음식에 별로 이렇게 욕심도 없고 흥미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딱 쌓이면 저는 안 먹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 완전 바뀌어서 스트레스 쌓이면 너무 먹어버려서 나이 들어서는 그게 더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습관이 무섭다고 제가 거의 7년, 8년을 제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먹거나 내 몸이 괴로울 정도로 먹어버릇하면은 죄책감이 느껴져요.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이러면서 이게 스탑이 되게 강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기간 동안 소식해 버릇하면은 이런 식으로 과식하려고 할 때도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히는 선순환은 있어요, 분명히. 아무튼 이렇게 소식하는 좀 식습관도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을 했었고, 이때 안 했던 게 국물 안 마시는 거, 뭐 건더기만 건져 먹는 거, 일부러 짜고 맵게 안 먹는 거, 매운 거 먹어버릇하면 계속 먹고 싶잖아요. 저는 일부러 습관을 안 들였어요. 매운 음식을 먹는 거에 재미를 안 붙여서 그 짜릿함과 막 땀을 쫙 빼고 이런 거랑 저는 결을 안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극적인 음식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뭐 위가 아프다, 장이 아프다 이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보면은 항상 위장염 달고 살고 약 항상 달고 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아픔과 짜릿함을 오가지 마시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에서 어떠한 거에 재미를 못 느끼니까 음식으로 빠르게 그걸 느껴야 되고, 뭔가 쇼핑을 해서 그 재미를 빨리 느껴야 되고, 성취감을 느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각만 해도 내가 한심하게 보이면서 조금 더 정리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떠한 정리된 박스권 안에서는 내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벗어나 버리면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실망이 계속 반복되고, 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면서부터 내가 하는 행동 자체도 신뢰를 못하고 내가 하는 말도 신뢰를 못하니까 남한테 자꾸 묻게 돼요. 그리고 남의 것을 자꾸 보고 따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런 뭐 약속이고 나발이고가 안 될 정도로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 때가 있는 거 분명히 저도 겪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어차피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평상시에 강단 있는 자기 개발을 해 놓아야지 그때도 좀 빨리 일어날 수 있고, 그때 무너지는 것도 완전히 회복 불가능 정도로는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무너지긴 할 건데, 그러니까 힘들게라도 다시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 경험담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좀 강도 높은 자기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에 가서도 내가 기억해서 몸으로 습관 들여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걸음 뗄 수 있게 하려고 이런 시기를 갖는 거라는 거를 제가 또 굉장히 힘든 일을 최근까지도 겪으면서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한 게 채식을 즐기는 거.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게, 고기는 먹는 거니까 먹고 살았는데 바람 그 위험군이 소고기, 돼지고기, 붉은 고기더라고요.
알면서 이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자까진 아니지만 좀 이게 심각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은 단백질 위주로 좀 섭취를 하려고 하고 채식의 기간이 좀 길어지게끔 하고 이런 거에 또 신경을 많이 썼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맛이 좋잖아요. 아무튼 너무 맛있지만 그래도 알고 당하기에는 무능한 느낌이 또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하고 설탕 줄이기. 저는 요리할 때도 설탕을 일절 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넣어야 되면 대신 꿀을 조금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어차피 우리 밖에 나가서 또 사람들도 만나고 디저트도 먹고 제가 디저트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디저트, 과자 이런 거 안 먹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가끔 정말 먹고 싶은 게 뭔지 또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타협 안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웬만하면 과자, 뭐 디저트 이런 것도 안 먹는 기간 딱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렇게 먹을 때마다도 또 죄책감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조절하기가 좀 쉬워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도 조절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니까 좀 덜 먹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막 건강한 거 좋아하고 뭐 웰빙 이런 것만 외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막 초코 케이크 좋아하고 초콜릿 엄청 좋아하고 감자튀김 막 미치고 감자칩 큰 사이즈 혼자서 다 먹을 정도로 매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아는 사람으로서 좀 절제를 하자 이런 게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 먹었을 때는 한 기간 동안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번씩 먹어주고 그러니까 조절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먹었을 때 예전만큼 또 맛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양도 좀 줄이고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갑자기 먹으니까 또 너무 맛있네 이런 즐거움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당 음료 안 먹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오렌지 주스 이런 거 파는 거 있잖아요. 바깥에서 주스 병채로 파는 거 이런 것도 아예 먹지 않습니다. 이건 현재까지도 그래요. 팁으로 공차나 뭐 이렇게 당도 조절할 수 있는 데 가잖아요. 저는 0 아니면 20%인가 30%? 그 딱 다음 단계까지만 딱 먹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0으로 먹어요. 그리고 제가 식이 질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심해서 중학교 한 2, 3학년인가 그때 되게 자각을 크게 했거든요. 아, 내가 생각보다 사람을 좀 질투하고 막 시샘하고 이런 게 심하구나 이걸 또 그때 충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이런 걸 도인처럼 다스려 보고자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작게라도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게 되게 사람을 별로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미운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촘촘히 튀어나오는 이 옹졸한 마음, 시기 질투, 시샘, 남 잘 되는 거 못 보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에서도 좋게 작용을 절대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절하기 위한 기간도 꽤 길었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계속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쟤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쟤를 또 칭찬을 하지? 항상 저 사람은 좋은 면을 먼저 보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거에 또 민감한 귀를 열어두고서 그런 걸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계속 막 욕하고 막 핀찬 주고 아무튼 계속 이렇게 뭔가 남을 깔보고 낮게 보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웬만하면 들을 때도 다 튕겨내려고 했었고요. 그런 말이 먼저 생각으로 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말로 안 꺼내려고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약간 오글거린다라고 하는 거를 좀 못 견디는 타입이다 보니까 칭찬하고 예쁜 말하고 이런 거를 좋은 시선으로 못 봤었어요. 어렸을 때는 너무 이제 오글거리고 왜 저렇게 말해? 굳이 저렇게 말해?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이제 예쁜 말을 하려고 하고 저런 것도 다 노력이구나. 다 저 말이 꼭 맞아서라기보다는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아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싫었었어요. 제가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런 걸 굉장히 또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좀 시각을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분석적인 성향이 많을수록 비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난 직업이 이러니까 좀 더 내가 예쁜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너무 비판적 시선만 가진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면서 여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중독된 거 끊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의존하는 거, 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있을 때 그냥 좋았거든요. 그냥 나를 계속 예쁘다고 하고 사랑해주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다른 목적이 있든 없든 일단 어렸을 때는 그냥 좋았는데,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딱 자각이 되기를 남자 의존하는 것도 고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중독된 거는 참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웹툰은 안 보는데 만화책에 그렇게 빠졌던 기간이 길었었어요. 만화책 진짜 좋아했거든요. 말도 안 되게 좋아했고 7살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막 만화책 10권씩 이렇게 쌓아두고 15세인데 그걸 오롯이 다 잘 이해하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언어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원래 빨랐어요. 말이 되게 빨리 트였는데 그래도 제가 언어적으로 더 빨리 발달될 수 있었던 거는 7살, 8살 이럴 때부터 15세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서 언어를 좀 어른의 언어를 습득을 빨리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게 또 중독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도 끊어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손톱도 물어 뜯어가지고 굉장히 흉측했어요, 손톱이. 근데 이것도 이제 매니큐어 발라가면서 매니큐어 먹어가면서 매니큐어 발라도 이렇게 뜯긴 뜯더라고요. 근데 그 매니큐어 맛이 너무 이상해서 뜯다가 말고 이러면서 고쳐졌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매니큐어 바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젤네일이 되잖아요. 저희 때는 젤네일 없었거든요. 아무튼 젤네일 하시다 보면은 주기적으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톱 물어뜯는 버릇은 완벽하게 고쳐질 거예요. 제가 아기 때 술이랑 담배에 또 손을 댔기 때문에 그걸 또 끊으려는 노력이 필요했었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중독이 되게 쉽게 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더 힘들거든요. 강하게 빠르게 중독됐기 때문에 참 이게 또 끊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참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중독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 개인마다 있으실 텐데 중독된 것에 대해서 깊이 고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니면 완전히 그냥 빠져있는 거기 때문에 자각이 안 돼요. 나는 뭐에 중독돼 있지? 알아차리고 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무료기 또 너무 심하다 보니까 노쇼핑 하는 기간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무력이 진짜 강하거든요. 제가 옷 진짜 좋아하고 액세서리 큰 방 하나를 옷이랑 뭐 이런 걸로 다 채워도 모자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무력이 강한 사람이고, 아무튼 굉장히 좋아요. 패션이나 이런 걸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이걸 되게 많이 밀어놨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만큼은 옷이나 이런데 좀 덜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어렸을 때 패션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로 항상 잡지도 보고 패션 디자인도 항상 하고 그랬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내 진로로 갖고 갈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음악으로 진로를 정확하게 갖고 나서는 무서운 게 좋아하는 걸 진짜 다 밀어놓게 돼요. 내가 이것도 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고 저것도 하는 거 정말 좋아했었고 했지만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딱 생기니까 저는 아무튼 좋아하는 걸 미루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런 나를 또 알게 되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감정도 나중에 느꼈거든요. 내가 항상 해야 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확실히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완전 자꾸 뒤로 밀리니까 어느 순간엔 진짜 너무 막 억울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것도 좋아했고 이것도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다 미루고 항상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살았구나. 또 뭐 그런 게 깨달아지는 때도 있었어요. 아무튼 참 이게 딜레마기도 하죠. 해야 되는 걸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만큼의 또 이룬 업적도 있고 나만의 만족, 성취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희생이 많이 따랐다는 거죠. 내가 정말 애지중지 기쁨으로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멀리하면서 삶의 재미를 많이 잃는, 그걸 내려놓는 기간이 꽤 또 길었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조화를 잘 맞추시면은 후회도 덜하고 뭐 얻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밸런스 있게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미쳤었어요. 자기 개발에 완전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나름의 성공을 이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시기 질투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뭐든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또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런 관점을 고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도 좀 많은 편이고 제가 생각도 되게 많은 편이고 다시 MBTI를 또 얘기를 해보자면 MBTI가 T 유형이 있고 A가 뒤에 붙는 유형이 있잖아요. A는 막 진짜 랄랄라예요. 랄랄라. 근데 T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심이 심하고 뭔가 걱정도 많이 하고 자기 검열도 심한 타입으로 나오는데 저는 항상 MBTI 하고 나면 뒤에 딱 T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무료 검사를 하면은 인티제 T랑 엔티제 T랑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되게 둘 다 좀 이렇게 수행에 미쳐 있는 이런 타입이잖아요. 근데 돈 주고 유료 검사를 했는데 ISTJ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S랑 N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저는 T형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저랑 친한 사람들 있죠. 진짜 저랑 친한 사람은 저를 F라고 딱 보거든요. 어쨌든 전 다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살기가 힘들겠어요.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엄청 계획형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J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사실 무계획도 되게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이나 이런 거 가면은 같이 가는 사람이 계획을 짜지 저는 계획하는 거 그런 거 정말 질색하거든요. J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친한 사람은 FP라고 저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환경 따라서 트랜스폼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범위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여담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는 거에도 집중을 많이 했었고 말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이씨 뭐 이런 거랑 힘들어 이런 말을 굉장히 학창 시절에 달고 살았었는데 이게 또 어느 날 팍 하고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는 항상 아이씨 하고 힘들어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싶어서 이것도 안 하려고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입을 막 틀어 막으면서 그런 기간이 한 또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은근히 이런 말 습관이 고치기가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욕도 안 해버릇 해야지 진짜 끊어지는 거지. 욕도 끊기 되게 힘들어요. 저 어렸을 때 욕 진짜 잘했거든요. 말도 안 되게 말빨이 세서 욕도 되게 찰지게 잘했단 말이에요. 큰 맘을 먹고 욕을 또 끊었습니다. 언제 끊었냐면 그러니까 20살 때 딱 끊었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생기니까 속으로 막 욕이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3사람 정도한테 약간 속에서 막 쌍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욕이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들려요. 이렇게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안 쓰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의 딱 키워드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전 절제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절제 없이는 원하는 걸 진짜 얻기가 힘들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살면서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 절제를 또 부정적인 단어로 바꿔보자면 억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아 정말 막 목이 조인다, 숨이 막힌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절제라는 이름으로 내가 더 긍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혹은 승화시키면서 지냈던 그런 기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내가 그래도 좀 인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란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 절제가 저에게는 필요했거든요. 저한테 되게 이렇게 중심이 잘 잡힌 사람 같다라는 말씀을 예전부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잘 쏠리는 타입이에요. 이랬다 저랬다도 잘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한 거는 꼭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또 아이러니한 성격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런 딜레마에서 힘들었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칠렐레 팔렐레 살아버리면 되는데 아니면 마음을 딱 먹었으면은 또 딱 그냥 그렇게만 살면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든 타입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항상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저만의 또 기준을 세우면서 저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끔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의 또 자기계발 노하우였고 얻은 것들도 있고 뭐 후회가 된 것들도 있었지만 또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을 좀 더 보면서 좋아하는 거를 이제는 더 즐기려고 하는 모습도 갖게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는 더 조화로운 자기계발을 추천하지만 저는 이렇게 악착같이 자기계발을 하면서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런 팁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컨택해 주시고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